안녕하십니까, 이 팀장입니다. 요사이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생각을 안 하십니까? 텔레비 뉴스를 봐야만 세상을 알 수 있던 시대에서 요사이는 소셜미디어로 개인이 먼저 뉴스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즉각적으로 실시간 지진이 돼서 트위터로 알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진에 관한 안전한 주택이 경량 목구조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래 몇 년 사이에 체감 지진이 이렇게 그래프가 크게 튄 이유가 규모 5.8로 순위 1위에 랭크된 2016년 9월의 경주 지진입니다. 그리고 규모 15위권까지가 4개를 제외하고는 20년 이내에 발생을 했고요. 10년 이내도 8개로 절반이 넘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 지진의 빈도수는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만은 하지만 큰 지진이 근래 10년 사이에 많이 발생을 했고요. 빈도수도 5년 사이에 늘어난 것을 통계로 알 수 있습니다. 지진의 안전한 주택이 무엇이냐 궁금하다면 해답은 잘 나와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이 어떻게 집을 짓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해답을 알 수 있죠. 산림 자원이 풍부한 일본은 전통적으로 일본식 중목구조로 건축을 해왔고 요사이도 단독주택의 90%가 목조주택으로 짓고 있습니다. 목조주택에는 한옥 같은 대단위 부재의 기둥과 장도리에 대단위 부재를 쌓아 올려가지고 사이 간격이 넓게 설계 가능한 기둥보호 방식이 있는데 일본이 한옥식으로 지으려면 분명 한계가 뚜렷합니다. 이렇게 대단위 부재로는 건축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겠죠. 더구나 옛날에는 거의 단독주택 100%를 목구조로 지었으니까요. 그래서 기둥이 한옥의 4분의 1 정도로 작아지고 개수는 늘어난 식으로 일본식 중목 구조가 발달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이렇게 구조를 할 때 지진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게 되었습니다. 뛰어나더라 하는 거죠. 한국에 좋다는 것은 과거에 많이 수탈에 가져갔죠. 수탈에 가져갔던 일본이지만 아직도 온돌, 바닥 난방 문화가 거의 없고 겨울에 집에서 온 가족이 돌아가며 목욕하는 문화가 자리 잡은 것은 어쩌면 당연합니다. 이 목욕은 우리처럼 목욕탕 가서 때를 미는 그런 건 아니고 때를 밀지 않고 온수에 몸을 덮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다미가 목재 마루바닥이 그들의 주택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은 것이죠. 일본의 목조주택은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제레이 방식과 2x4 방식이 있습니다. 제레이 방식은 기둥과 보 그리고 그 사이에 건교라는 X자 브레싱을 넣어서 내력벽을 만듭니다. 목조 축조 공법이라고 합니다. 2x4 방식은 프레임은 스터드죠. 면제를 긴결시켜서 벽을 만든다. 면제는 한국에서 주로 OSB를 사용합니다. 합판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제레이 방식은 선이 건물을 지지하고 있었다면 선은 기둥을 말합니다. 2x4 방식은 면으로 건물을 지지합니다. 그래서 목조 벽식 공법이라고 합니다. 2x 방식은 세세하게 정해진 기준 속에서 벽을 배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에 높은 내진성과 내화성이 갖춰진 집을 단기간에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자료를 쭉 보다 보면 습한 일본의 기후에 잘 맞다라고 나옵니다. 한국에서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 반대론자들의 의견과 상반되는데요. 설명을 보면 나무가 습을 흡수하고
실내 주택의 내부가 건조할 때 섭을 배출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배를 선택할 때부터 주의를 요구하는데요. 실크 벽지는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튼 이 설명은 다음에 관련한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다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일본의 경량 목구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970년대 부터 2x4 방식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한국보다는 20년 앞서서 경량 목구조가 건축 시장에 진입한 걸로 보입니다. 구글로 검색해보면 재래식과 비교하는 자료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2x 방식이 경제적이고 시공이 빠르고 조습 효과도 있다 강조합니다. 단열성이 뛰어나고 설계의 자유도가 높고 리폼이 쉽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흰개미나 해충의 피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흰개미에 의한 심각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고 있고요.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석피와 기초 단면과의 밀착으로 완전한 밀착으로 사전에 또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단점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계에 비해 가지고 강도나 내구성이 낮다. 그러나 건축구조 기준법을 준수하면은 진도 6에서 7 정도의 대규모 지진에서도 노괴, 붕괴의 우려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또 한국의 경량 목구조는 거의 대부분 주택들이 내부 패널을 하나 더 설치를 하고 또 석고로 치죠. 그렇게 내부 패널 하나 더 사용을 하기 때문에 벽의 전단 강성이 우수하고 탄성은 어떤 건축 구체보다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지진에 대해서 안전한 구조라는 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지어져 있는 콘크리트 주택들이 진도 6, 7 저강도를 버티고 붕괴하지 않을까요? 아마 2018년 이전의 단독주택은 모두 무너지거나 크게 훼손될 겁니다. 2018년 이후 내진 설계가 적용된 이후 지어진 철근 콘크리트 단독주택들도 붕괴는 안 할지라도 구체나 외장재의 크랙 등 훼손은 탈착 등 훼손은 아마도 피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외부 판석 마감과 조적 마감 또 구체와 딱 붙이는 드라이비트가 마감의 거의 전부지 않습니까? 진동에 약한 마감재가 압도적이게 많기 때문입니다.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의 주요 마감재인 세라믹 같은 경우에는 양날 조인의 조인트 실링으로 그 연속성이 단절되기 때문에 진동에 의한 내고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그래서 지진에 강한 주택이라고 당연스럽게 주장하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단점으로 화재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 외장재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이고 내부에서 화인이 생겨가지고 전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구조체도 어떤 구체도 정상적인 역할을 못합니다. 철근 콘크리트조도 외형만 남아있다 뿐이지 건물로서의 수명은 끝나는 겁니다. 화재에 관해서는 단점으로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건축비는 일본에서도 평당 한 70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마감 수준에 따라 가지고 그 아래서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외장재인 세라믹 사이딩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고 한국은 구조재도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 수요의 규모가 큰 일본보다 시공 단가가 아무래도 한국이 조금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경량 목구조 목조주택이 전원주택뿐이 아니라 도심의 보편적인 주택으로 자리를 잡기를 바라면서 관련 종사자들은 좋은 목조주택 짓기 위해서 많이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고요. 지진에 안전한 주택, 건강한 목조주택을 예비 건축 쪽에서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